강서구 강동동 약 40만 평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부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그동안 고통을 호소해온 주민들은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구 평화공원에서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골목형 상점가는 34곳으로 2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개 구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확정 소식에 부산 지역 전세시장과 신축 아파트 시장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월 강서구 약 400만 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습니다. 최근에는 강동동 일대 40만 평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부 심의를 최종 통과했는데요. 여기에는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부산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북측 강동동 일대입니다. 수십 년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최근 강동동 약 40만 평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곳에는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바이오와 신소재, 전기, 전자 등 고부가가치 업종 기업들이 입주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산 산업체질 개선도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인근에는 대저 연구개발특구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계획돼 있어 시너지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동동 그린벨트 해제는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개발 소식만 무성한 탓에 임대농들은 생계를 잃었습니다. 지금 8년차가 질리지되거든요. 말만 빨리 끄잡아 내놓고 사람들 전부 골목 다 들어요. 아니 내가 팔든지 뭐 예를 들어서 보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야 그런 세금이 많이 감면되거든. 그러니까 비켜라 이래 하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지. 사소한 집수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마을 곳곳에는 그린벨트 해제 촉구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사업 계획 발표하고 나서 이거 그린벨트 다시 묶어보거든. 집을 새로 수리도 못하지. 새로 신축도 할 수 있는데 못하도록 하고 토지도 묵기 보니까 땅값이 70만 원, 80만 원까지 하던 게 지금 현시가가 50만 원도 안 해. 주민들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 심의 통과를 반기면서도 해제 고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9,850억 원을 투입해 2028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 평화공원이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원 곳곳이 형형색색의 국화로 채워지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노란 국화꽃이 평화공원 중앙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공원은 마치 꽃물결이 출렁이는 듯 가을빛으로 단정히 물들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지구를 감싸는 솜과 새싹, 비상하는 갈매기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5, 6도의 바람과 파도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도 눈길을 끕니다. 가을 아닙니까? 가을을 느끼죠. 꽃은, 국화는. 진짜는 어저께는가 그저께는 추웠는데 오늘은 진짜 꽃 한 개 맡으면서 좋네요. 여자 같네요. 할매도 여자 같네요.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국화길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국화 전시회에는 국화를 비롯해 형형색색의 40종, 18,000여 본의 꽃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국가축제를 하지만 올해는 더 다채롭고 좀 낮으면서 저희가 접근성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훨씬 풍요로운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와서 냄새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8일이 늘어난 오는 11월 16일까지 24일간 펼쳐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사하구에는 6번째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이 지정된 건데요. 하지만 6개 구군은 아직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하구의 한 상가, 400제곱미터의 면적에 31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 상가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안 돼가지고 그 시장 쪽으로 재래시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일로 흡수되면 아무래도 좀 매상에도 좀 낮겠죠. 사하구는 지난해 3곳, 올해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가장 많습니다. 해운대구가 5곳, 동래와 금정구가 각각 4곳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 구군은 골목형 상점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지자체는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사하구도 조례를 개정해 상인 동의율만 놔두고 건물주, 토지 소유주의 동의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좀 이거를 활성화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좀 내부적으로 좀 이제 논의는 하고 있는데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전국의 골목형 상점가는 1000여 곳이 넘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1월 7곳에서 올해 34곳으로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전국 대비 지정 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확정 소식에 부산 지역 전세 시장과 신축 아파트 시장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발표 이후 해수부 임시청사가 들어설 동구 일대입니다. 주변 아파트 전세와 매매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내놓을 정도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확인 결과 전세 가격이 1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전세는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불어넣게 갑시다. 원래 3억 하던 게 지금 4억이 넘어가니까. 내려와도 사실 공무원들 좀 있는 사람인데 강화리나 해운대나 남구나 해운대로 가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발표 이후 부산 아파트 전세 물량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이후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매 가격도 3년 만에 보합세로 전환되는 등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산시는 집값 급등과 전세 풍기에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순서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지나가던 버스 기사였는데요. 우리 동네 숨은 영웅을 만나봅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4일 경북 청도군 화양 삼거리. 평소와 다름없이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던 김상문 씨는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버스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길 한복판에서 이래 누워가 있었어요.
그래가 아무리 봐도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내렸죠. 내려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길래 그래가 보이길래 옆에는 우산도 있고 가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 보이게 이상하게 숨을 안 쉬는 것 같게 이래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가슴에 압박을 좀 줬지요. 2분 가까이 계속된 심폐소생술. 그리고 얼마 뒤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는 곧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인계됐고 이후 큰 이상 없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을 위해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은 김 씨. 사람 구하는 일은 도리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넘어지고 있고 이러면 그냥 어떻게 지내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지낼 수 없고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가 뭐 알아보고 또 이렇게 뒤에 조치를 해주고 그래 가는 게 우리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 한 사람의 용기와 신속한 대응으로 지켜진 소중한 생명.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 부산참여연대는 구군의 좋은 정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정책들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서구는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20%보다 높습니다. 이에 군은 고령이나 저소득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로 서구가 협약한 종합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들에겐 암 치료비 중 급여 본인 부담금의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이 부산 참여연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마련한 구군 좋은 정책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구에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보건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선박 화물 검수원 양성 사업으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박 화물 검수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지난해와 올해 52명을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취지에 맞게 우리 이 정책이 우리 부산시 전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 중구에서 지원도 많이 하겠고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부산 참여연대 좋은 정책상은 올해 7회째를 맞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정책 개발을 응원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상. 지금까지 13개 구군에서 21개의 좋은 정책이 발굴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그러니까 다른 구군들이 이미 시행해서 그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하는지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이 있는지. 시민사회단체는 발굴된 좋은 정책들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구군으로도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신무라 사거리에 새 육교가 들어섰습니다. 기존 2개 육교를 연결하는 Y자 육교로 어디로든 편하게 건널 수 있는데요. 또 인근에는 휠체어 전용 도로가 설치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았던 곳이라 보행 환경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백양터널과 바로 연결되는 사상구 신무라 사거리입니다. 북구와 낙동대로로도 이어져 차량 통행은 사상구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 한가운데 새 육교가 개통됐습니다. 기존 2개 육교를 Y자형 육교로 연결해 어느 방향으로든 한 번에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육교를 오르내리고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수고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경사로에서 차량 사고가 이어졌던 곳이어서 보행자 안전은 한층 개선됐습니다. 전에는
이래가 일 건네가가지고 일하고 이제는 열이 바르고 열 내려가고 해서 좋아 편리해. 좋아. 다리도 안 아프시겠네요. 좋아요. 그 아래로는 휠체어 전용 도로가 설치됐습니다. 바닥 턱이 사라졌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매끈한 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휠체어 전용 도로는 신모라 사거리에서 모라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약 800m로 전동 휠체어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없을 때는 막 중앙선으로 내려가고 찻길로 내려가고 그냥 막 중구난방이었어. 근데 이제 저 휠체어 전용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람들이 차도로 안 가고 휠체어 전용 도로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지요. 사상구는 Y자형 육교에 32억 원, 휠체어 전용 도로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가 29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가 50년 넘게 묶여있던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문제 해결에 첫 발을 뗐습니다. 제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남구와 부산시의 관리 방안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지역 발전에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유엔기념공원 일대입니다. 40년 넘은 노후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사이사이 고물상 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세기 넘게 건축물 높이 제한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을 둘러싼 일대는 50년 넘게 아파트 4층 높이에 해당하는 12m의 고도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대연동과 용당동 일대 27만 4천여 제곱미터는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돼 12m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자연경관지구 11만 5천여 제곱미터는 15m 이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50년 동안 이 부분이 경관지구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주거 지역 자체가 낙후가 돼서 지금 약간 슬럼화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상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방치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로 인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기념공원 일대의 건축 규제가 2027년 무렵에는 아파트 8층에서 11층 높이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제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공원 일대 건축 규제 완화에 조건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남구는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남구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뭐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이제 관련 뭐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 공식 묘지로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14개국 2,333명의 전사자가 안장돼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는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분식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간식인 매콤한 떡볶이와 고소한 튀김.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분식도 한식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분식도 한식이다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한식처럼 거의 모든 제품들은 수제로 웬만한 걸 다 만들고 있고요. 떡볶이 양념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를 거예요. 야채가 70%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클린다베르라고 해서 조미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분식도 한식이다. 그 남다른 철학을 담은 음식은 양념 하나도 허투루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건강한 분식의 탄생입니다.
맛 포인트는 그냥 건강한 감칠맛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김치도 숙성을 시키는 게 양파, 당근, 대파, 무, 마늘 요 정도로 들어가면 손님들이 그냥 드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숙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익숙한 맛이죠, 저희한테는. 가게를 차리기 전 제약회사에 근무했었던 김도원 대표. 사람을 좋아하고 요리를 사랑하는 그의 진심이 통해 어느새 많은 단골이 생겼습니다. 튀김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시고요. 예, 떡볶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안 들어간 무를 넣어가지고 무말랭이를 넣어가지고 그의 뭐라 해야 되나 담백함이라 해야 되나 무의 단맛 있잖아요. 그게 나면서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있으면서도 그 깔끔한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특별한 분식의 맛을 더 널리 전달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밀키트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저희도 약간의 매출은 줄어들었었거든요. 때마침 경제진흥원에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찾아가는 소상공인 서비스에서 거기에서 밀키트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되면서 저희 가게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장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해 정성 하나로 손님들을 감동시킨 김도원 대표.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여기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상가사는 매번 망한다 했거든요. 그냥 망하는 자리 없고 너희가 뭘 해도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거의 4시간 자고 일했거든요.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저희 같은 분들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겠죠.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내가 수출 강남에도 많이 갔었거든요. 수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